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109번째 꼬꼬무는 베이시스트 스콧 라파로 25살에 요절했던 스콧 라파로가 빌 에반스와 함께 했던 시절의 앨범 61년 Sunday at the Village Vanguard라는 빌 에반스 트리오 앨범에서 All of You란 곡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빌 에반스 트리오 가장 반짝반짝했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진정한 의미의 인터플레이를 한 밴드였다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다음 꼬꼬무로 어떻게 연결할까 하다가 그 앨범의 제목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Sunday at the Village Vanguard 우리가 채널 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수없이 많이 나왔던 재즈 클럽이죠. 아주 정말 유명한 재즈 클럽. 1935년에 뉴욕의 맨해튼의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생겨났고 그래서 90여 년간 현재까지 맥을 이어오는 그냥 맥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성업 중인 재즈 클럽인데요. 초기에는 포크 뮤직 위주로 공연을 하면서 오는 손님들이 뭐 시인이나 예술가들이 많아서 그들의 아지트 형식이었는데 한 50년대 들어서 한 57년 이쯤에 이르렀을 때는 재즈 공연을 위주로 하는 재즈 클럽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빌리지 뱅가드에서 첫 번째 녹음한 라이브 앨범으로 나온 게 블루노트에서 나온 소니 롤린스 A Night at the Village Vanguard라는 앨범이 처음이었고 그 뒤로 수많은 뮤지션들이 그 중에 빌 에반스 트리오가 Sunday at the Village Vanguard라는 앨범도 냈었고 그 세트로 왈츠 포 데뷔라는 앨범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재즈 뮤지션으로 명함을 내밀려면 빌리지 뱅가드 라이브를 갖고 있어야 된다. 실제로 많은 뮤지션들이 빌리지 뱅가드에서 라이브 하는 거를 굉장한 영예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0번째 꼬꼬무는 그 빌 에반스 트리오가 연주를 61년도에 했었던 그 빌리지 뱅가드에서 42년 후에 한 또 다른 후배 피아노 트리오의 연주로 골라봤습니다. 빌 샬렙 트리오고요. 빌 샬렙 트리오의 Live at the Village Vanguard라는 앨범. 2003년도 연주를 담아서 2007년도에 나온 앨범인데요. 그 중에 It's Only a Paper Moon 이란 곡을 골랐습니다. 빌 샬렙, 피아니스트 빌 샬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196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8세죠. 그러니까 미국 재즈계 중견 피아니스트 중에 한 명인데요. 90년대 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성실하고 꾸준히 활동하는 피아니스트고 지난달에도 앨범이 새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빌 샬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젠체하지 않고 뽐내지 않는데도 굉장히 그 섬세한 감성이 느껴지는 피아니스트이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켜야 할 전통 재즈의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연주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정말 친해요. 이 빌 샬렛은 뭐냐면 토니 베넷의 더 웨이 룩 투나잇을 갖다가 같이 둘이서 낸 앨범이 있어요. 제가 꼬꼬무에서 소개를 했었죠. 예. 사실 토니 베넷 그 보컬 중에 정말 그 매력적인 그 목소리의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듣고 있거든요. 피아노가 빌 샬렛이에요. 근데 정말 얘기했지만 절제되고 별 끼어들지도 않아요. 토니 베넷의 목소리가 그 피아노 소리를 이렇게 탁 타고선 정말 편안하게 펼쳐지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 야 정말 환상의 그 궁합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빌 샬렙 연주를 듣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나대지 않고 담담함이 있는데 그렇게 밋밋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격이 있달까 약간 우아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연주자가 아닌가 하는데요. 주로 스탠다드를 연주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릴 때 약간 전통 재즈를 중시하는 그런 분인 것 같다. 제 느낌을 말씀드렸는데 주로 스탠다드 재즈 스탠다드를 연주하는데 그 스탠다드를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탁월함이 뭔가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그런 탁월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익숙한 곡을 연주하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게 연주하는 약간 이렇게 여백의 미도 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우아하게 들리는
그러한 스탠다드의 어떤 접근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연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고른 It's Only a Paper Moon 연주를 들으면 아 그런 거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2003년도에 빌리 샬렙 트리오의 공연 실황을 담고 있는 연주인데 마음을 쫙 가라앉혀주고 굉장히 사색적인데 굉장히 우아해요. 뭔가 모르겠는데 미사여구 없이도 자신이 할 얘기를 다 한달까 그런 느낌의 연주여서 참 좋아하는 버전의 It's Only a Paper Moon인데요. 이 곡은 1933년에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오버 더 레인보우 작곡한 해롤드 알렌이 작곡을 하고요. 입 하버그랑 빌리 로즈란 분이 가사를 쓴 가장 유명한 보컬 버전은 뭐 넷 킹 콜, 엘라 피츠제랄드가 부른 버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근데 이제 이 두 분 보컬리스트들의 버전을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밝고 경쾌하게 업템포로 연주를 하고 부르셨어요. 근데 빌리 샬렙과 그의 트리오는 아주 조용해요. MBTI로 따지면은 약간 극아이의 감성으로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게. 근데 그걸 막 드러내지 않는데 아주 오묘함이 있는 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빌리 샬렙 트리오를 얘기할 때 이 피아니스트 빌리 샬렙이 리더이긴 하지만 이 베이시스트와 드러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두 분 다 성이 워싱턴이에요. 그래서 베이시스트는 피터 워싱턴 그리고 드러머는 케니 워싱턴. 두 분과 이 빌리 샬렙이 지금 2024년인데 근 30년을 함께 해오고 있고 호흡이 아주 좋은데 굉장히 우아해요. 일단 우아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빌리 샬렙이 그 자신의 트리오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의 철학에 대해서 정확히 3분의 1씩의 지분으로 동등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그게 느껴지는 게 이들이 빠른 곡을 연주하거나 느린 곡을 연주하거나 발라드를 연주하거나 어떠한 연주를 들어봐도 세 분의 어떤 그 조화가 굉장히 좋은 30년의 호흡이 거기에 더해지니까 올해 2024년에도 And Then Again이라는 앨범이 나와 있는데요. 그 앨범도 라이브 앳 더 빌리지 뱅가드 그러니까 빌리지 뱅가드에서 그래서 2003년 그 지금 소개드리는 앨범이고 2024년 21년 후에 블루노트에서 새로 나와 있는데 아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자신의 곡은 한두 곡 그리고 스탠다드 곡들로 꽉꽉 채워져 있는데 뭐 너무나 유명한 트리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음 꼬꼬무를 어떻게 연결을 할까 하다가 이 곡 It's Only a Paper Moon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넷 킹 콜.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넷 킹 콜 하면 그의 시그니처 곡들이 수없이 많지만 It's Only a Paper Moon도 넷 킹 콜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111번째 꼬꼬무는 넷 킹 콜이 데뷔하던 시절의 밴드 이름인 더 킹 콜 트리오의 더 킹 콜 트리오 볼륨 1이라는 앨범 44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그 중에 있는 It's Only a Paper Moon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넷 킹 콜이 이 곡 그 It's Only a Paper Moon을 굉장히 여러 번 녹음을 하셨어요. 저는 한 4버전을 제가 갖고 있는데 가장 라디오 같은 데서 넷 킹 콜 버전으로 It's Only a Paper Moon이 나오는 걸 들어보면은 주로 두 앨범에서 나오는데 After Midnight이라는 57년에 발매 앨범 더 넷 킹 콜 스토리라는 1961년에 나온 앨범에 있는 It's Only a Paper Moon으로 많이 방송이 되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들 버전보다 그 이전에 녹음했던 1952년 앨범 펜트하우스 세러네이드라는 앨범이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10년 전 넷 킹 콜이 제일 처음 녹음한 44년도에 발매된 더 킹 콜 트리오 볼륨 1 이 앨범 속에 있는 버전을 더 좋아하는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도 더 젊고 산뜻한 느낌도 있지만 무엇보다 재즈 팬으로서 보컬리스트 뿐만 아니라 피아니스트로서의 넷 킹 콜을 느낄 수 있어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시절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기보다도 그냥 재즈맨으로 재즈 피아니스트로 더 그렇죠. 알려져 있었던 예, 그러니까 시절이죠. 40년대 초 41, 2년 이럴 때는
레스터 영과 앨범을 같이 합작을 하는데 그때는 노래 없이 피아노만 연주하고 본인의 트리오를 만든 다음에 이제 노래도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히트곡을 내고 뭐 40년대 초에 벌써 스윗 로레인이나 오늘 소개하는 이츠온리어 페이퍼문도 44년에 나온 곡이니까 수많은 이제 히트곡을 그때부터 쌓아가시면서 5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이제 거의 노래 위주로만 하게 되시는 그런 이제 엔터테이너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팝 가수가 된 거죠. 그렇죠. 음악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팝 가수라고 얘기해도 다름이 없는. 그러나 그러한 팝 가수 네킹 콜의 초기에는 재즈 피아니스트로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츠온리 페이퍼문이라는 노래를 네킹 콜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피아니스트로서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제일 첫 버전을 꼬꼼으로 삼고 싶었던 게 저의 의도였던 거죠. 함께 연주하는 멤버를 한번 살펴보면 트리오잖아요. 그 당시는 넷이라는 단어를 이름을 안 썼고 킹콜 트리오인데 킹콜이 피아노와 보컬을, 기타에는 오스카 무어, 베이스에는 자니 밀러 이렇게 세 분의 킹콜 트리오로 해서 이제 멤버가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50년대 초까지 유지를 하시게 되는데요. 굉장히 젊은 목소리고 이때는 굉장히 그 미니멀한 이 밴드에서의 매력이 그러니까 네킹콜을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를 더 좋아하는데요. 무엇보다 피아니스트로서의 네킹콜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팝 가수화 되기 전에 네킹콜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소개를 드리게 됐고요. 네킹콜은 피아니스트로서 그의 초기 피아노를 듣고 자란 빌 에반스가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피아니스트였나 봐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빌 에반스와 네킹콜이랑 완전히 상반된 이미지의 두 재즈 뮤지션인데 빌 에반스가 네킹콜의 피아노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의 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면은 네킹콜이 어떤 분이었나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는 부분인데 이 앨범은 43년도에 녹음을 해서 44년도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요때부터 이제 상업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자신의 밴드 활동을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4년에 발표된 이츠온리어 페이퍼문도 빌보드 할렘 히트 퍼레이드라는 차트가 있었대요. 거기서 5위 정도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꽤 히트를 한 곡이었다. 네킹콜이란 분의 초기에 재즈에 끼친 업적은 뭘까? 이 킹콜 트리오를 조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드럼이 없어요. 피아노, 기타, 베이스. 거기다 피아니스트인 킹콜의 보컬.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1940년대 초로서는 거의 최초의 시도였대요. 이러한 구성의 밴드 라인업은 피아노, 기타, 베이스만 있음으로써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고 미니멀한 스윙이 가능했고 거기에다가 불세출의 보컬까지 합쳐지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트리오로서 처음 나오자마자 히트곡을 여러 곡을 내게 되는데 이 이츠온리 페이퍼문을 들으면 알 수 있는데요. 피아노와 기타가 하나의 악기처럼 연주를 하다가 퍼져서 보컬도 나왔다가 기타 솔로도 나왔다가 이렇게 흩어졌다 모이고 하는데 이 피아노와 기타의 어떤 앙상블이 이 밴드가 처음 해낸 독특한 형태의 연주였다. 이런 의미도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향후 이 피아노, 기타, 베이스 트리오는 바로 오스카 피터슨이 드러머 에드 틱펜을 들어오기 이전에 50년대 초에 너무 좋은데 했나 보죠. 그래서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후배들이 이 연주를 남겼는데 다음 꼬꼬무에서는 그 후배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피아노, 기타, 베이스 트리오의 연주를 연결할 것을 예고드리면서 오늘 꼬꼬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